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2,000원 넘게 오릅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과연 나아질까요? 두 번째,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5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안전할까요? 세 번째, 은퇴하고 늙으면 살 곳이 없다는 중산층 시니어들의 절규, 과연 해답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절실한 문제들을 김 기자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뉴스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네요. 네, 앵커님.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전공의 복귀 문제로 대표되는 의료 구조 개혁.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성과와 지속 가능성 문제. 세 번째는 중산층 시니어의 주거 불안과 새로운 해결책 모색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7.09%에서 7.19%로 1.48%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8,464원에서 16만 60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됩니다. 2,000원 남짓이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사회에서는 왜 발발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국고 지원은 줄이면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시니어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방식이 반복될 경우 사회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공의 복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에, 2차 의료기관은 포괄적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가장 의존하는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의료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인 것 같네요.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오르는데 의료 서비스 질은 불안정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의 시니어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상반기 수익률이 꽤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4.08%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조 원의 수익을 거둬 적립금이 1,269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주요 원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였습니다. 다만 해외 자산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데요. 이 정도면 연금 재정 걱정을 덜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급속한 고령화인데요.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현역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좋아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이런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주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늙으면 살 곳이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시니어 주거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자산가층은 고급 실버타운으로 분리되면서 중산층 시니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합리적 가격대의 주거상품은 제도적, 투자 기반 미비로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중산층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어버린 건가요? 맞습니다. 공공지원은 받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고급 실버타운을 이용할 정도의 자산은 없는 이른바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주거양극화는 결국 노후 삶의 질 불평등으로 직결됩니다. 같은 시니어라도 경제력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민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다궜다고 하던데요? 네, 세라젬이라는 의료기기 회사가 주목할 만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동산, 금융기업들과 손잡고 웰스타운이라는 시니어 맞춤형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 거예요. 의료기기 기반의 건강관리와 문화, 여가를 통합한 모델입니다.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가장 큰 관건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고급 실버타운에 그칠 수 있어요. 민간의 수익성과 중산층의 부담 능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결국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민간의 창의적 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주거 정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번에는 시니어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소식들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를 위한 돌봄 안내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법만 다른 게 아니라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정서적 충격, 이른바 디스트레스 관리법까지 포함했어요.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소통법, 각종 제도 활용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암은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체중 그룹의 단기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비만 역설인데 높은 BMI가 회복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기존의 정상 체중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 기준이 시니어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시니어 맞춤형 건강 지표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소식들도 전해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한국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일본 연주자들과 협연을 펼쳤습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한일 우호와 함께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또한 인천의 한 여상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선행을 펼쳤고, 평택에서는 어르신 고충 상담과 여가 활동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나눔과 배려가 시니어 돌봄의 새로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세대 간 교류는 장애나 나이, 심지어 국경까지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도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오늘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정의 안정성과 생활 현장의 불안이 교차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의료 서비스는 불안정하며, 민간의 창의적 주거 실험을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산층 시니어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시니어 삶의 질을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시니어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시니어 뉴스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